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if 함수 쓰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if 함수를 간단하게 쓰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자, 제가 미리 간단하게 좀 정돈을 해놓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if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결과들을 얘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 또는 수식을 반환하려고 그럴 때 쓰는 함수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것들을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건이 이게 한 개잖아요. 자,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조건이 뭐 한 세 개다. 자, 그러면 if 함수는 한 번에 하나씩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아니면 요쪽에다가 추가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if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다중 if 또는 if 함수의 중첩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수식 작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처음 작성하는 것들도 어렵지만 남들이 작성해 놓은 수식에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도 직장 생활에서는 종종 있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선택을 해 봤고요. 자, 질문 내용을 먼저 보고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질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여기 있는 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자, 요런 수식을 쓰고 있대요. D6셀. 요거죠, 요거. 고. 입고가 비어져 있으면 요거 미입고다라고 하는 어떤 반환값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고, 또다시 if가 쓰여졌으니까 C6셀에서 D6셀을 뺀대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수식을 보면 일단 여기에 맥스 함수를 쓰는 건 의미가 없죠. 셀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뭐 맥스 함수를 써 가지고 큰 값 이런 거 뽑아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납기에서 입고를 빼서 이게 -7보다 큰지에 따라서 적기다, 지연이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수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인제 추가적인 조건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추가적인 조건들이 뭐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조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리오더 형태일 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리오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땐 납기 기준을 허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1 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준 조건, 메인 조건일 때는 납기 기준이 7 일이었으니까 여기 -7 보다 큰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리오더일 때는 얘가 -1 정도보다 큰 경우에 적기 지연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설명들을 좀 상세하게 해 드리면 수식 작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쉽지만, 의외로 이렇게 인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작업에 해당하는 수식을 바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잘 못 만드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실제 뭐 답변도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 예제가 있으니까 이 예제를 열어 가지고 수식 작성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을 일단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똑같은 수식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해 드렸던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먼저 없애 보면 요 맥스 함수 부분을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수식을 복사해 봐도 어차피 똑같아요. 자, 요 마지막에 있는 게 리오더 타입이니까 얘는 "지연이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질문란에 작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요 입고가 빈셀인 경우에 미입고가 나와야 되는 것들은, 자, 얘들이 없으면 이렇게 미입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어야 될 조건인 거고, 여기서부터가,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인제 기본적으로 메인인 경우와 리오더인 경우를 나눠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if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값이 메인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메인인 경우와 리오더만 있다라 그러면 메인인 경우가 지금 이 오른쪽 구분 작업일 거예요, 요거.
자 그럼 리오더인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 1로 비교가 되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식이 한 번 더 나와 주면 되겠죠. 사실 이게 메인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 그러면 여기를 리오더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리오더인 경우에 계산하는 결과와 자 메인에서 계산해야 되는 결과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얘가 메인 쪽 계산이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 난 다음에 조건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요 부분들은 굳이 띄어쓰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자 인제 조건들은 완성되어져 있고요. 여기다 인제 가로를 한번 닫아 줘야 제가 추가한 요 리오더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에 가로가 닫혀지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가로를 몇 번 닫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자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 보면 적기, 지연, 적기, 적기였었는데 요게 지연으로 바뀌죠. 자 그럼 인제 수식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를 여러 번 작성하시는 경우엔 제가 이렇게 한 줄로 길게 작성하시는 것보단 줄을 나눠서 입력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해 드리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수식 입력 줄의 요 아래쪽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흰색 양방향 화살표가 되는 위치가 있어요. 자 요 위치에서 드래그하면 얘를 좀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다음 if 함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Alt 엔터키 누르고 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줄을 맞춰서 보기 좋게 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리오더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 자 여기를 Alt 엔터키 눌러서 자 이렇게 줄을 또 나누고 자 리오더가 아닌 부분은 계산 작업이 조금 바뀌었었으니까 이렇게 Alt 엔터키 눌러서 다시 줄 맞춰 놓으면 이런 식의 어떤 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로를 닫는 것들도 좀 더 쉽게 작업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작성해서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해도 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근데 인제 이렇게 정돈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오더일 때 자 요 -1과 비교하는 동작을 하고요. 메인일 때 -7과 비교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if 함수 안에 요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동작을 해서 작업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요게 메인 요게 리오더 자 요게 메인인 거죠. 자 근데 이런 똑같은 수식들이 두 번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 -1과 7 위치에서 리오더인지를 확인하는 동작을 하면 요 수식을 요렇게 똑같은 수식을 여러 번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간단하게 고쳐 볼게요. 자 요 부분을 여기다 하지 않고 자를게요. 컨트롤 X 눌러서 잘랐어요. 자 얘들을 인제 가져와 볼게요. 자 줄을 맞춰 가지고 가져와 보면 요게 -1 인지 7 인지를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럼 리오더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메인일 때는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조건에 맞춰서 요 왼쪽에 있는 그 C3 셀에서 D3 셀을 뺀 값하고 비교를 해서 적기냐 지연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환해 주면 되니까 요 부분이 사라져도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 거고 실제 요 가로가 닫혀지는 것들도 if 함수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요 안에서 가로가 닫힌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끝에 가로를 닫아 주는 것들을 빼 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 보면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요. 수식들을 좀 더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정답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찾아 가지고 고쳐내실 수 있다라 그러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짧은 수식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도 좀 더 많이 고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요 비삼셀이 리오더냐라고 하는 것들은 true와 false가 나오거든요. true일 때 1 이나 -1이 나오고 아니면 -7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자 요 계산 작업을 그냥 요 논리값을 숫자로 바꿀 수만 있으면 if 안 써도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true일 때 1 이고 false일 때 7 이니까 이러면 계산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볼게요. 리오더가 아닐 때 자
아닐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맞추려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6 정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 정도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작업이니까 마이너스 2를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쫓아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계산이 이렇게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리오더가 아닌 경우 true. 자, 그러면 얘는 숫자로 치면 1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메인이겠죠.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6하고 곱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곱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펄스가 되지면 이게 리오더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0 나와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니까 빼주는 거나 더해주는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비교했었던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수식들을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수식 복사해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왜 굳이 이런 식의 작업을 하냐. if 함수를 쓰는 것 자체가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른 수식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만들었었냐. 요 비교 조건이 크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 놓으면 마이너스 7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6 또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사실 여기에서 요 2를 빼주는 부분을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를 어떻게 쓰느냐 또는 if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식은 좀 더 빠르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수식들을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제 if 함수에서 반환되어지는 그 논리값들을 숫자로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그리고 수식 복사해 보면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반환되어지는 결과값들을 인제 보면 자, 여기가 리오더 위치거든요. 지금 이 6셀의 수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리오더인 경우에요. 자, 그럼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나와요? 아닌 게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아니면 무조건 true로 나오니까 메인이다라는 거니까 리오더인 경우에는 이게 리오더이기 때문에 펄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져요? 자, F9키 눌러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0 나오겠죠. 자, 그럼 인제 아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조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럼 여기 적기 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B3셀에 리오더가 아닌 경우에서 마이너스 6을 곱하는 이 연산은 어떻게 되지냐. 메인이었으니까 리오더가 아니거든요. 그럼 true고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F9키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큰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엔터.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여기 결과가 잘못 나왔는데 제가 아까 여기 F9키 누르고 나서 수식을 제대로 다시 되돌리지 않고서 복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를 몇 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수식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해 놓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if 함수를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위치를 어떻게 잡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짧게 줄여 쓸 수 있냐, 그리고 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if 함수를 안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설명드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수식을 이해해서 활용해 나가시는데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